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증시 한 주의 시작을 일단 안정감 있게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도 증권단을 통해서 내일장 전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MBN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장도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차장과 시장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내내 지수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투자자분들 불안을 하셨을 텐데요.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빠진 걸 생각하면 큰 반등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도 매도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008년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주간 단위 하락폭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심리가 대단히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회복되려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해줘야 마음에 안심을 하고 시장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럽 리스크라기보다도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장에 있어서는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해외의 문제들은 차츰 시간이 갈수록 안정되는 분위기로 점차 넘어갈 확률이 커지고 이미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3, 4월 달에 약 10조 이상의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2조 이상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외국인들의 기존의 흐름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냐 이것들을 확인하는 점들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낙폭이 컸던 업종에서 좀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주나 건설주들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었고요. 네. 아무래도 해외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악재가 조금 더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특별히 오늘 시작부터 나스닥 선물이 매우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줬고 장중 내내 상승폭을 더 높여갔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투자에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업종들의 반등은 좀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나요? 예, 일단 오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향후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장 핫앤콜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핫 이슈입니다. 미국 월간 취업자 수 증가한 점 그리고 유럽 증시의 반등을 꼽아주셨고요. 콜드 이슈로는 외국인이 순매도 지속하는 점 그리고 유럽발 위기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대대적인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입니다. 현재 유럽발 위기의 그 잠재적인 위험성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리먼 사태를 겪은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동안의 하락을 보면서 또다시 제2의 리먼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더블 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대단히 클 텐데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한번 살펴볼 것은 리만 사태와 지금 유럽 사태가 똑같으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리먼 사태는 그것이 불거졌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불똥이 튈지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예상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부실 규모 정도와 부실의 그 상품의 내용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유럽발 위기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국가 채무 문제도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만 사태와 같은 그렇게 큰 사태로 계속해서 진화되어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리고 오늘도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금 결의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현금이 지급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현금이 지급이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유럽 시장이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위기가 이렇게 닥치고 나서 금리를 빠르게 하향시키고 현금을 많이 풀면서 위기 상황을 지금 빠르게 탈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기 지표상의 모습들을 보면은 L자형을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 V자형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럽은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 다양한 나라들이 여러 모습으로 가지고 모여 있는데 통화는 단일 통화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가 자신만의 통화를 썼다면
이번에 통화 절하를 시키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의 가닥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화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유로화의 수가 문제점이 나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위기가 계속 번질 것이냐? 그럼 유럽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지 그걸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의 핵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상황들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세계 제조업 경기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 사이클로 있는데요.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최근에 조사한 그 IFO 지수 같은 기업 경기 지수 같은 경우는 3월에 98.2에서 4월 101.6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것은 통계 작성 91년 이후 월간 최대 상승폭입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기대 지수도 102에서 104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형 경기 여건 지수도 94.5에서 99.3으로 유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상승폭이면 대단히 높은 상승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핵심 내용들은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유럽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 국가들은 뭐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아있는 위험이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페인이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다시 좀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네. 사실 스페인이나 또 포르투갈, 그래서 결국 뭐 영국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 암울해지고 더블 딥 그렇죠. 가능성이 바로 눈앞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계속 위험이 처리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제대로 된 협의만 하고 있었지 제대로 된 결정 그리고 실천들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그 CDS 프리미엄의 움직이는 모습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는데 초기에 상당히 높았던 부분들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유럽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전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 위기가 다 여타국으로 전염되는 걸 방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유럽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이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위기를 빨리 지나지 않을수록 투여돼야 될 자금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유럽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빠르게 그 위기를 진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로존의 늦은 대응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 가중시켰고 또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아시아 IMF 위기 때 사실 선진 시장을 올랐거든요. 이 금융시장은 시장을 훼손하는 추세가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한국 증시를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해서 나갔는데요. 이 매도가 얼만큼 이어질 것이냐가 역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매도가 이어지지 않고 기존의 3, 4월처럼 다시 매수로 접어든다면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좋은 여건이다. 유동성 상황들도 좋고 향후에 금리의 부분들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